안녕하십니까. KGN 뉴스의 이기자입니다. 2025년 6월 3주차 중요 헤드라인 뉴스 모음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중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이란 핵심 가스전을 공습하였고 이란도 미사일 100발로 보복하고 있으며 결국 미이란 핵 협상도 취소됐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생일에 미국 전역에서 왕은 없다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10만 명이 필라델피아에 집결했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G7의 첫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을 조율 중입니다. 네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6.15 선언을 기념해서 남북 대화 채널 신속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실은 김건희 라인을 포함해서 어공 7명 면직 처리를 했고 80명 정리를 본격화했습니다. 여섯 번째, DSR 3단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폭증했고 송파 강남 거래량이 급등했습니다. 일곱 번째, 6월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 카톡을 차단할 것이고 피해 즉시 신고하세요. 2025년 6월 17일 중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이란 사태로 G7 도중 급히 귀국했고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귀국으로 중동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SNS를 통해 테헤란에서 대피하라고 경고했으며 미국, 이란 간 전쟁이 임박함을 알렸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압박에 이란은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를 시사했으나 항공모함을 투입하며 트럼프는 중재는 없다.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화폰으로 검찰총장과 통화한 의혹이 나오는 김건희 씨는 수사 개입에도 관여한 의혹이 커지고 있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SPC 공장의 사고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본사 포함 12곳을 압수수색합니다. 반복된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워치로 건강정보를 의사와 공유해서 집에서 건강관리하는 시대를 열고자 삼성은 하반기 출시될 스마트워치에 탑재될 새 운영체제 권 UI 857을 공개했습니다. 일곱 번째, 전한길 씨가 트럼프에게 훈장을 받았다는 뉴스는 AFP 팩트체크에서 2018년 미리엄 아델슨에게 수여된 뉴욕타임스 사진을 전시 얼굴로 합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사를 가르쳤던 강사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행동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8일 중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번째, G7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고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G7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달성, 핵심 광물 공급망, 인공지능 생태계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적 연대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80분간 안보 회의를 가졌고 이란 핵시설 공습에 미군이 직접 개입 등 공습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이란 지도자가 침묵을 깨고 전면전을 선언했고 이스라엘에는 자비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중동 전쟁과 트럼프 발언 여파로 유가가 4.3% 급등하고 뉴욕 증시가 급락했으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여섯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스모킹 건이 나왔고 40% 수익을 주가 조작 일당에 주기로 김건희 씨 육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아마존 CEO는 인공지능의 여파로 수년 안에 회사 인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덟 번째, 민주당은 국힘당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홉 번째, 마약 투약 협의로 조사를 받아온 국힘당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2025년 6월 19일 중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번째, 1박 3일 11차례 정상회담 후 이재명 대통령 G7 마치고 귀국, 외교 새 도약 신호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이란 원자로 폭격을 예고했고 이란 아라크 주민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은석 특검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방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으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김혜경 여사 조용한 동포 간담회를 가졌고 반년 이전 김건희 씨는 명품 쇼핑 논란에 비선 동행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식용 에그가 있다라는 김건희 씨 음성 추가 확보로 주가 조작에 직접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섯 번째, 연준 금리를 동결했고 트럼프는 파월은 바보다라고 언급했으며 금리 전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미국 유학생 비자 발급은 재개했으나 SNS 계정은 공개해야 하며 온라인 활동까지 검열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및 극우 정치 개입은 꼭 밝혀져야만 합니다. 교육 내란이라고 부르는 여당은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전력망 특별법 후속 조치로 송변전 설비 지역 주민 지원금이 50%로 확대됩니다. 2025년 6월 20일 중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 쌓인 가구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란 포르도 폭격하면 전면전 가능성이 커지고 이라크보다 큰 대가 경고했으나 트럼프 전쟁이냐 억제냐 역사적 결정을 고민 중입니다. 세 번째, 윤 전 대통령 3차 소환도 불응, 조경태 의원은 일반인처럼 체포하라고 했고 비상계엄 수사는 강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김건희 씨 도이치 주식 수시로 보고받아 새 녹취록이 나와 무혐의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고 검찰이 수사 방향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본 영국 군함 타이완 해협 통과에 대해 중국은 도발이라고 하면서 반격하겠다고 했고 동아시아 해역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곽종근 사령관은 내란 수사 아직 빙산의 일각이며 어둠 속에 숨은 인물들과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KF-21 분담금을 줄인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전투기 48대 계약해서 먹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ICE 요원 다저 스타디움 등장, 팬들 지민자 단속을 외 경기장에서 논란 속에서 구단은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아홉 번째, 유럽연합 펫쇼 배석의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추진하며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3주차 KGN 뉴스의 중요 헤드라인 뉴스 모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